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체 사용자 수가 4,300 몇 명이 넘는다고 해요.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롯데용 쿠팡 또는 뭐 구매 대행 이런 거와 비교 자체를 아예 하시면 안 돼요. 끝났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보신 거예요? 비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표님처럼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그냥 내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불러오시는 거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당근마켓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30대 파인드랩 기대표입니다. 대표님 그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당근마켓 있잖아요. 당근마켓을 이용해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은 건 바이 건으로 발주만 넣어서 보내고 끝이죠. 당근에서 그럼 중고 팔듯이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근이 중고만 판매한다고 생각하시죠? 오,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모자를 하나 사셨는데 똑같은 모자를 여자친구분께서 사오셨어요.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상품인데 중고라고 하면서 싸게 파실 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당근은 중고만 팔아야 된다. 무조건 직거래만 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데 그래서 저는 그 편견을 박살을 낸 거예요. 당근 매논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너온도는 신용점수와 같아요. 신용점수가 높으면 은행에서 대출도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럼 똑같아요. 당근에서도 온도가 높으면 판매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보신 거예요? 비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 위탁 판매로만 월 한 2천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익만 월에 2천이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기간 동안 하신 거예요? 4년 정도는 됐죠. 지금까지 10억 정도 벌으신 건가요? 넘죠. 그럼 이게 하나 팔 때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저는 보통 마진을 한 40% 정도로 잡기는 해요. 많은 거는 마진이 100%가 넘는 것도 있고요. 적게는 30%, 평균적으로 저는 40% 정도로 잡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당근은 싸게 사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마진을 높여서 팔아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싱처예요. 요즘에 뭐 도매국이니 도매매니 해서 누구나 하는 그런 걸 활용해서 진행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밀 소싱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어도 타 도매 업체에 비해서는 더 저렴하게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오늘 하는 방법 다 자세하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사무실 가서 싹 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대표님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시죠. 시작 전에 대표님 매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부 계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4월 18일부터 해가지고 순수익이 한 1200 정도 나온 건데 제가 운영하는 계정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합쳤을 때 2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왜 하필 어떻게 당근으로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체 사용자 수가 4,300 몇 명이 넘는다고 해요. 거의 전 국민의 거의 진짜 대다수가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당근마켓을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해볼까가 시작이었고 지금은 이제 위탁 판매를 열심히 하고 있죠. 당근으로 파는 건데 세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집에 있는 걸 팔았을 때 나 이거 무조건 세금 신고해야지 하지 않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익화가 되면은 비밀 소싱처에서 세금 계산서 당연히 발행이 돼요. 그리고 내가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매입과 매출이 다 증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대표님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는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신경 써서 하잖아요. 당근에서도 그냥 노하우들이 있나요? 당근은 뭐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롯데용 쿠팡 또는 뭐 구매 대행 이런 거와 비교 자체를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11번가로 피디님께서 판매를 하시려고 해요. 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 다 만드셔야 되고 광고비도 당연히 태우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상품이 노출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눌러야만 정산을 받겠죠. 근데 당근은 이 모든 과정이 다 스킵이 돼버려요. 제목, 사진, 내용 정말 간략하게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 중요한 거 당근은 끌어올리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 2, 3일에 한 번씩 당근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예요. 끌어올리기만 누르셔가지고 상단에 노출이 될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구매자들이 문의가 오겠죠. 당연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고양시에서 주문이 들어온다 이러면 직거래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동네 인증을 해서 물건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치트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상품을 업로드 하시면 언제부터 판매가 일어나요? 빠르면은 2, 30분 이내에도 문의가 와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좀 길다고 해도 몇 시간 이내에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당근마켓으로 하시잖아요. 계정이 정지되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이것 또한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진행을 하게 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뭐 11번가 롯데용 쿠팡 이런 오픈마켓들은 경쟁자가 어마어마한 뿐더러 다 전문셀러예요. 근데 저희의 경쟁 상대는 그냥 내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불러오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물건이나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동네에서는 뭐 B라는 상품이 엄청 잘 팔렸는데 또 C라는 지역에서는 이 B라는 상품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는 거죠. 당근에 올릴 때 주의사항이나 꿀팁 같은 게 좀 있나요? 너무 전문 판매업자 같은 느낌을 내시면 안 돼요. 스튜디오에서 촬영샷을 찍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에 뭐 소파 앞에서 뭐 거실에서 정말 일반인 느낌이 나게끔 그냥 편하게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전국에 택배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당근은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편견인 거예요, 피디님. 아, 그래요? 만약에 피디님께서 부산에 놀러 가셨어요. 부산에 놀러 가셨다가 동네 인증 하셨어요. 그냥 놀러 간 김에 올라왔는데
아, 나 집에 있는 가방 하나 팔아야겠다 했을 때 우리 동네에도 인증이 되어 있지만 부산에 동네 인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도 판매 게시글 올리겠죠? 부산에 있는 구매자가 구매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가 왔을 때 이거 택배로 보내시지 않을까요?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도 고객님들이 별로 문제가 없나요? 요즘에 이제 좀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거래를 더 꺼려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택배 거래를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 또한 지역 간의 편차가 있어요. 어떤 동네는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동네는 택배 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당근으로 좀 사람들이 어떻게 문의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문의하는 거를 보시려면은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오늘 실습 다 푸신다고 했잖아요. 아, 그럼 오늘 처음부터 지금 다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오늘 1시간 뒤에 거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저희 사무실로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사진을 다시 찍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게시글 올리는 과정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파시는 물건이 캐리어예요? 네, 오늘 거래 잡혀 있는 게 캐리어예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끝났어요. 게시글 올리기만 하면 끝나요. 이게 당근마켓 어플을 들어가서요. 여기 보면 글쓰기가 보이죠? 글쓰기를 눌러서 내 물건 8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누르고요. 그럼 일단 올라갔죠? 이렇게. 그럼 제목에다가 튼튼한 캐리어 팔아요. 이렇게만 올리셔도 되거든요. 하고 내용에다가는 싸고 튼튼한 캐리어 팔아요. 새 상품이고요. 권능 득템 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는 제가 판매 금액을 한 95,000원 정도로 책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성 완료. 누르면 끝이에요. 이렇게 허접하게 올려도 팔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진짜 살 사람들은 이 캐리어 사진과 금액을 보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올 거니까 당근 채팅창 안에서 이제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당근으로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물어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CS로다가 쓰이는 로고가 또 많이 있죠. 저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고요. 하루에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레고를 한다거나 교환이나 반품이나 이런 스트레스는 없을까요? 무리하게 내고하는 사람들은 거래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환 반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 비밀 소싱처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발주만 넣어서 보내면 끝이에요. 대표님, 그러면은 집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다 찍어서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올린 게시글에 여기가 왔어요. 진짜 이게 실시간 연락이 오네요. 네. 어떤 분이실까요?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왔죠.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답장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합니다.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그럼 집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다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는 물건 다 파셔도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만의 치트키 기억하시나요? 비밀 소싱처? 아니죠. 전국적으로 물건을 뿌리는 거. 아, 내가 집에 있는 물건을 전국적으로 노출시켜서 판매를 했을 때 빨리 팔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비밀 소싱처에 있는 상품을 팔았을 때 이거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많이 팔면 팔수록 내 수익화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당근에 물건 올리기만 되는 거면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수익화를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이 당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만의 비밀 공식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공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대입만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선풍기나 뭐 냉감 이불 이런 거 되게 잘 팔려요. 또 겨울에는 온풍기나 뭐 휴대용 라디에이터나 이런 것들이 더 잘 팔려요. 시즌성이 강한 그런 상품들도 있고 또 4계절 내내 잘 팔리는 그런 상품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일 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아, 고대요? 공부 진짜 잘하셨나 봐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대를 졸업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하다가 저는 제 이름을 따서 수능 전문 학원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는 좀 돈 잘 버셨나요? 돈을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로 가르치는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다 보니까 매년 제가 같이 수능 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정말 수능이라는 게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친 책임감으로 엄청 좀 몰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원래 2시간 수업해줘야 되는 거 막 4시간, 5시간 또 수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시작은 5등급, 6등급이었지만 다 스카이를 보냈고요. 스카이 보낸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 후배도 엄청 많이 보냈었거든요. 오, 학부모 중에 진상은 없었나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 재밌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건데 저는 정말 열심히 가르쳤고 학생 또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답안지를 미뤄 쓴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하시고 따지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저한테 따졌는지는 이해는 안 가기는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데. 네,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대표님, 그럼 그렇게 일타 강사를 하시다가 일단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당근 이용해서 명품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계기가 되어서 매입도 하고 판매를 하면서 이제 매장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명품만 사고 팔 게 아니라 그냥 도매업체 내가 잘 뚫어서 생활 리빙 상품 해볼까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도매국, 도매매 입점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까 수익화가 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지금의 비밀 소싱처가 있는 거고 저는 지금의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고 좋았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점점점 워라밸에 대한 그런 갈증이 생긴 거죠. 결국에는 학원을 정리하고 이 투 채널로 해서 명품도 하고 당근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일을 시작하시려면은 당근 앱부터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6월 28일 날에 당근마켓 위탁 판매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다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참여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그런 정보 다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여기 아래 이 링크로 해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당근마켓 위탁 판매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